김현우, 이강호 인턴이 맡은 의뢰인의 사건은 폭행 사건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 욕설과 몸싸움이 오간 끝에 상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고소에 의뢰인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대응하려는 상황. 과연 두 인턴은 어떤 법률 상담을 준비했을까요? 일단은 그냥 좀 있었던 일 그대로 편안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작년에 이제 그 부모님 댁을 방문을 했었는데 제 차에 이제 지갑을 이제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출입을 했는데 뒤에서 차 경적을 울렸고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싸움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말싸움 도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보라는 식으로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들이밀었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머리가 좀 상대방한테 부딪혔죠. 예. 상대방이 이제 잠바 뒤쪽으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제 잠바를 계속 잡고 있더라고요. 신고를 하면서? 예, 신고를 하면서 제 잠바를 잡고 있어서 저는 놓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제 머리가 살짝 닿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좀 납득도 안 가고 좀 특이한 분인 것 같아서 그냥 밖으로 피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제 옷을 계속 잡고 끌어당기더라고요. 흔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상대방이 뒤에서 이제 목을 이렇게 제 쪽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밀치게 돼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팔로 이제 제 쪽으로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상대방이 계속 그 후에도 잠바를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멱살을 거기서 잡았고요. 서로 그럼 마지막에는 잡고 계셨던? 예,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관이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을 나왔다고 말씀하셔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했다고 약식 기소로 처리를 했다고 문자를 받은 게 1월 7일이고요. 예. 혹시 선생님 이제 상대방이 약식 기소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은 뭐 자기 어디 다쳤다, 그래서 뭐 진단서 있다, 뭐 이런 말씀 들으신 게 없나요? 저도 그 부분은 이제 문자를 보고 알았어요. 이게 폭행이 아니고 상해로 이제 명칭이 이제 상해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오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네. 이게 쌍방폭행이나 상해랑 완전 다른 건가 봐요. 네, 다르죠. 근데 일단 좀 지금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네. 선생님은 폭행으로 상대방한테 이제 고소가 들어간 거고 상대방은 뭐 어떻게 뭘 이제 진단서를 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해로 들어갔잖아요. 네. 보통 이제 폭행보다는 상해가 좀 더 심한 이제 결과가 나온 경우에 네.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 걸로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원하시는 방향이 예. 어떤 쪽인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너도 나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폭행을 해서 서로 한번 타올라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아니요, 저는 네. 뭐 상대방이 합의를 한다면은 뭐만 이렇게 이제 해결되는 걸 바라고요. 예. 이게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네.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결국에는 합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 진단서는 못 받았지만 네. 다른 것들로 충분히 뭐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먼저 또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것도 또 모욕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 상대방 측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요, 그 현장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고 연락처를 제가 한 서너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그런 부분에서 거부를 한 사실이 있고 이제 거부를 하는 상황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너무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게 이제 보통 원래 연락이 돼서 이제 어느 금액 정도면 합의를 하겠다 이런 의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고 선생님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대방은 전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이제 선생님은 합의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법원에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법원에 가서 선생님은 이제 얼마 정도로 공탁을 할 테니까 상대방 측에서 그럼 법원은 이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합의 의사가 충분히 있고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또 내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상대방이 뭐 과도하게 이렇게 합의금 요구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뭐 과도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뭐 합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법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 둘 다 때린 거 맞는데 저쪽은 지금 상해라서 좀 더 다치고 진단서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까지 넘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이제 연락을 저희가 잘 하고 상황 설명도 해서 좀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막 해결하면 서로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제가 그 경찰서에 제가 고소를 한 부분은 아직 조사를 받으란 연락은 못 받았고요. 네. 예. 상대방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뒤로 꺾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못 조르는 거는 누가 봐도 그냥 못 조르고. 건데 네. 상대방이 이제 잘못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 어필은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잘못이 없는 거냐. 억울하셨겠네요. 약간 정해놓고 하는 느낌이라서. 예, 계속 그게 왜 자꾸 상대방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 부분이.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행인 건 자료가 명백하게 남아있고 또 CCTV에 찍히지 않은 부분도 남아있고 그 부분 억울한 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우리는 일단 선생님이 너무 혼자만 벌 받거나 혹시 이렇게 되면 억울한 상황이니까 좀 최대한 그러지 않게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가상으로 막 돌아가면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저쪽에서 빵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놀란 거야 그냥. 아 진짜 이랬는데 문 열면서 뭐 아이 진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놀라봐. 이렇게 된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의뢰인 입장에서 조금 유리하게 조금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부는 이제 차 경적이에요. 그렇지 그 얘기인 거죠. 그게 위험이죠. 이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죠. 판례가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그것도. 이 경적을 먼저 폭행으로 좀 주장을 좀 해서 물론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이쪽에서도 폭행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 진단서를 꺼내서 상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폭행과 상해라는 것은 뭐냐면 폭행은 그냥 통증만 느끼는 정도의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뭐 상해나 상처가 난 경우입니다. 피가 났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뭐 부러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해로 가는 거거든요. 어떤 폭행보다는 상해가 더 엄중하다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는 근데 상해죄의 경우는 합의서가 제출이 되어도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강호 인턴은 쌍방 폭행이라는 뭐 일단 말을 끝내면서 분위기 이끌어갔고 김현우 인턴은 이제 공탁 제안을 했거든요. 네. 공탁이 그럼 변호사님 뭐예요? 피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그 일정 원을 가지고 피해자 이름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합의를 대신하는 어떤 제도인 건데요. 그러니까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이 공탁을 하면 그래도 피해 회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구나라고 봐줘서 어느 정도 선처를 받습니다. 사소한 에러들도 있었는데 손가락 욕을 했으니까 모욕죄가 해당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모욕죄가 안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지 모욕죄가 됩니다. 둘만 있었으면 모욕죄 성립이 안 되거든요.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둘만 있을 때는. 그걸 알고 모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몰랐던 건데요. 법이라는 게 참 냉정한 것이 왜라는 걸 묻질 않아요. 그래서 했어 안 했어를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욕이라는 과정을 불문하고 행위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까 이제 그 공탁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합의가 결국 결렬돼서 공탁을 하게 되면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뭐 한 50만 원 정도 하면 되죠. 50만 원? 예. 그냥 러프하게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신 거죠? 네. 그 합의금으로 이제 공탁하는 거는요. 네. 기준이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뭐 얼마를 해야 된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무상의 일응의 기준은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하실 건 뭐냐?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지만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언제 갔는데 이렇게 됐다. 그냥 일기 형식으로 간단히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만약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것까지 일단 준비하실 거 딱 두 가지. 사건 경위서 그냥 한 장짜리, 그다음에 양형 사유서. 진짜 화려하다. 뭔가 더 풍부하게 찾고 보고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너무 풍부하지 못했어, 그죠?